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행 주간을 맞이해서 주말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봄을 이제야 좀 즐기나 했더니 벌써 절기는 여름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하죠.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사일이 좀 더 분망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환절기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비염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찾아오는 비염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라디오 특진의 터줏대감이죠. 한의사 장하정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난히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다시금 찾아오는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원인으로 비염에 걸리나요? 네, 대부분 콧물, 코막힘, 이 재채기 등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말, 그대로의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이 같은 비염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비강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비강의 이 구조적 결함, 또 급성 비염, 면역 체계 이상인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니까 또 알레르기 그렇죠. 이런 것도 클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코감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코감기랑 비염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코감기와 비염이 이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감기는 이 바이러스성이며 이 비염은 알레르기성이라는 겁니다. 이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 되고 이 비염은 항원 항체 반응, 즉 근본적으로 이 면역 체계의 교란으로 옵니다. 네, 이 민간 요법도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네. 대표적인 예시로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에 소주에다 고춧가루 넣어서 마시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엄청 매운 것을 먹어서 콧물을 확 풀어버리고 따뜻한 이불에서 한숨 자면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네, 이 매운 것을 먹어서 이 혈액 순환을 활발히 하고 이 코 안의 이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냉기가 없는 따뜻한 곳에서 쉰다면 이 비염의 요인인 냉기와 혈관 수축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나름 일리가 있는 거네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의 경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뭐 잔병치레 누구나 좀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가벼운 감기나 비염 증상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네, 이 소화비염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밤에도 지속되는 증상으로 이 제대로 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성장 하수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 역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도 이제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습 공부도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비염 증상이 있을 때는 뭐 한약 같은 걸로도 대처가 될까요? 네, 한방 치료에서 이 뜸, 약침, 향기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이 증상과 상태에 맞게 치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요. 이 탕약은 몸을 보강해주는 약재를 첨가하여 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병증의 깊이와 종류에 따라 단계별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력 개선의 효과도 있어 36개월 이상 소아부터 고연령까지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3살부터 이상이면 누구나 다 그렇죠.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비염 치료 중에 저도 이제 맞아봤는데 약침, 뭐 도침 이런 치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나 뭐 이럴 때 한의원 잠깐 다녀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한 간단한 약침 시술만으로도 좀 비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한약 성분을 약침으로 만들어 이 비강 점막에 직접 주입하여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약침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주입하고
빠른 경우 주입 첫날부터 이제 밤에 숨쉬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염 증상이 있다고 봤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면은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가면은 좀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면 될까요? 한 달 정도 안 되고 이제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제 한약을 쓰므로 같이 복용하면서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은 좀 요할 걸로 봅니다. 3개월 정도 예, 예. 일주일에 그렇습니다. 2번씩 3개월 정도 이렇게 침을 맞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다. 한약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바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한의원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디오 특징 들으면서 네. 지압 같은 거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예. 혹시 뭐 간단한 지압법이 있다면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몇 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영양혈이라고 이 콧망울 바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가볍게 이제 1, 20초 정도 눌러주시든지 아니면은 3초 정도 누르고 2초 정도 쉬었다가 반복해 주시면서 눌러주시는 거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콧구멍의 옆쪽이죠. 약 예. 끝쪽 이쪽 부분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영양열이라고 하네요. 또 네. 어떤 부분이 있죠? 그 상영양열이라고 영양에서 한 마디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코의 양 눌러주시면 끝선에서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네. 네. 이 사백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눈동자에서 바로 조금 광대뼈 쪽으로 만져지는 곳. 이곳을 눌러주면 이제 축농증 완화시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예, 약간 눈두덩이 아래쪽에 들어간 부분, 뼈가 집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상근혈이라고 눈과 눈 사이 콧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콧대 이제 부분을 눌러줘 예, 주네요. 예. 그리고 인당혈이라고 이 양 눈썹 사이의 정 가운데를 이제 눌러주게 됐습니다. 예, 눈썹의 한가운데 사이를 예.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렇게, 혈자리, 네. 이런 혈자리들을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1, 20초 정도 꼭 눌러주시거나 3분 정도 누른 다음에 3초 정도 누른 다음에 2초 정도 쉬기를 하여 반복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압법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네요. 네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면역력이 아닐까 싶어요. 주말에 푹 쉬고 온 월요일 오후 이 축 처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 가벼운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압도 해주면서 무기력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저희가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너튜브에서 라디오 특진 그리고 장하정 원장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튼튼마디 한의원 한의학 박사 장하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